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임상영양사 박진아입니다. 암 치료 중에 식사를 어떻게 먹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실제 암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암 예방을 위한 식사와 암 치료 중의 식사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요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서는 식사요법을 너무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한 영양 섭취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치료 중인 암 환자의 음식 문제,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암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암 진단 이후 고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기를 전혀 드시지 않는 환자분들을 종종 뵙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고기는 우리 몸의 피부 조직과 근육, 뼈,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인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급원입니다. 수술 및 항암, 방사선 등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손상된 세포의 재생과 조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몸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생선, 계란 및 콩류와 같이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몇 끼 한두 가지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질 좋은 단백질의 섭취를 위하여 고기를 아예 섭취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적당한 빈도로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치료 중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들거나 입맛이 변화하여 고기 섭취가 어렵다면 생선이나 계란, 두부, 콩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암에 좋지 않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 그리고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 육류의 섭취 증가는 대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세계암 연구재단 및 미국 암 연구기구의 프로젝트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붉은색 육류나 가공 육류를 100g 더 섭취할수록 대장암의 발생 위험은 1.14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닭고기, 오리고기, 가금류의 섭취와 생선의 섭취는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붉은색 육류를 완전히 먹지 말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너무 자주 섭취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금류와 생선 등 다른 종류의 단백질 식품과 번갈아 섭취하도록 하십시오.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게 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또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화학물질은 2002년 국제암연구소의 인체 발암물질 보고서에 의해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를 조리할 때에는 기름에 튀기거나 숯불에 굽는 조리 방법보다는 찌거나 끓이거나 조리는 형태의 조리 방법을 선택하여 암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햄, 베이컨, 소세지와 같은 가공 육류는 대장암과 위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공 육류의 색을 유지하고 세균 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아질산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질산염은 육류에 포함된 아민류와 반응하여 암을 유발하는 N-니트로소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 육류의 섭취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을 치료하시는 동안에는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다만 치료 후 건강을 위해서 한 번에 먹는 양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건강한 조리 방법을 이용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액세포 중 하나인 백혈구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며 외부의 병균의 저항에 감염을 예방하고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 치료 중에는 치료의 부작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백혈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암 치료 중이라고 해서 음식을 무조건 익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 중 식중독 발생이나 기생충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기, 생선과 같은 동물성 식품은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음식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익혀 먹는 식사가 치료식으로 처방되기도 합니다. 익혀 먹는 식사가 감염을 확실히 낮춰준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제시하는 식사 원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식을 익혀 드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익히는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 등 열에 약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면역 기능이 정상이라면 채소 과일까지 익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환자분께서 면역력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또는 저하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를 여쭤보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면역력이 높아졌다라는 후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더라도 살코기, 생선, 계란, 콩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포함한 충분한 양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면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한다면 면역 기능 저하 등 암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을 빠르게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하여 음식을 무조건 익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료 중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식사 원칙을 준수하시고 충분한 양의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국, 찌개, 김치, 젓갈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위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도 짜게 먹는 식습관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소금과 소금에 절인 음식의 섭취가 많아질수록 위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하는 식습관은 위암이 덜 생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혹 치료 중에 저염식이 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어 소금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염식이 입맛을 떨어뜨려서 식사량이 감소할 수 있고 자칫 영양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는 중에는 입맛에 맞게 간하여 조리된 음식을 섭취하면서 충분한 양의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부종, 복수, 혈압 상승, 신장 기능 저하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저염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마늘, 식초, 참기름, 깨와 같은 양념류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음식의 맛과 향을 좋게 해주고 식욕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념을 활용하여 맛있게 조리한 음식을 충분히 드시도록 하세요. 매운 음식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매운 음식은 염도가 높으므로 위암 및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춧가루 등 매콤한 양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치료 중에 식욕이 떨어진 암 환자의 음식 섭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 부작용으로 입안에 염증이 생겼다면 매운 음식이 입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설탕은 암을 더 빨리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설탕이 암세포를 더 빨리 자라게 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에 더 많은 양의 설탕을 공급한다고 해서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암세포에 설탕을 전혀 공급하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장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설탕 때문에 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설탕을 양념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음식의 맛을 좋아지게 하고 먹음직스러운 색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설탕으로부터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므로 체중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를 통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면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암의 위험이 간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당류 섭취를 하루 동안 섭취하는 총 에너지의 10% 미만으로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에 50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콜라 2컵 반 정도에 해당하는 설탕량입니다. 과체중으로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설탕 섭취의 감소를 위하여 설탕이 첨가된 콜라, 주스와 같은 음료를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탄산수, 과일로 향을 낸 생수, 달지 않은 차로 대체하고 설탕이 많이 포함된 사탕이나 초콜릿 대신에 견과류나 신선한 과일, 곡물 크래커, 치즈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해 보세요. 결론은 암 치료 중이더라도 양념으로 설탕을 적당히 사용한다면 음식의 맛과 색을 돋구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되므로 설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된 간식을 과잉 섭취하면서 발생하는 체중 증가를 주의하도록 하세요. 커피 또는 카페인이 암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반면 커피 원두에는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커피가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전제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연구 결과는 커피의 효과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부 연구에서 하루 4잔에서 6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암 및 자궁 내망학 위험이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중인 암 환자분들이 커피를 끊으셔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고 두통, 불안,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물이 소변으로 배설되고 이 과정 중에서 식사를 통해 섭취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신다면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능한 설탕과 프림을 줄이고 원두커피로 선택하세요. 국제암연구소는 70도보다 온도가 높은 매우 뜨거운 음료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드실 때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호식품으로 커피를 섭취함으로써 환자분의 기분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커피를 즐겨 드셨다면 암 치료 중이라고 하여 커피를 완전히 끊으시는 것보다는 하루 한두 잔 정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밀가루 음식은 암 발생과의 상관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암으로 인해 밀가루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에너지 과다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빵의 경우에는 지방과 당분이 적은 종류를 선택하시고 국수의 경우 튀기지 않은 종류를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섬유소 함량이 많은 통곡물의 형태로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중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밀가루는 대부분 정제된 형태입니다. 통밀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비타민, 섬유소와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통밀을 포함한 통곡물에 들어있는 많은 영양소 및 비영양성 화합물은 발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암연구재단과 미국 암연구협회의 근거 요약에서는 통곡물은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제된 밀가루보다는 통밀을 선택하는 것이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치료 중 식사량이 많지 않거나 식욕이 감소하였을 때는 빵 또는 면과 같은 밀가루 음식을 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3분의 1 이상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유형의 암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병, 조기 사망과 같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체지방 증가, 신체활동 부족 등 체중과 연관된 다양한 요인들 역시 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선 본인의 체중이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체중은 키에 따라 함께 증가하게 되며 체질량 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숫자의 증가에 따라 비만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이라면 저체중, 18.5에서 22.9 사이라면 건강체중, 23 이상이라면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과체중이시거나 비만이라면 건강체중에 도달하기 위한 체중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의 감량을 위해서는 필요량 이상의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신체 활동량을 늘려 에너지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유방암, 대장암 등 일부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충분한 신체 활동은 체중 증가와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체중에 의한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 항암, 방사선 등의 암 치료를 진행 중이시라면 과도하게 식사량을 줄이거나 격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시도가 근육 소모, 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영양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는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도록 하시고 적극적인 체중 관리는 암 치료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 내에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균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산균 건강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이 직접적으로 암의 위험을 줄인다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대장암 등 일부 암종에서 암 치료 중 발생하는 장내 가스,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면 프로바이오틱스의 과다 복용은 장소 가스 발생 및 설사, 그로 인한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간혹 중심정맥 카테터를 이용하는 환자나 면역억제 환자에게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복용이 폐혈증, 균열증과 같은 위해 효과를 발생시킨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 중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환자, 대장염 등 장질환이 있거나 장기능 감소가 있는 환자, 호중구 감소증이 있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 후 호중구 감소가 예상돼서 장 내벽으로의 프로바이오틱스 이동이 우려되는 환자분들께서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 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도록 하십시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거나 냄새로 인해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을 힘들어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식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기저질환과 상태에 따라 치료식을 드셔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암 치료 중이더라도 외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외식 메뉴는 가정에서의 식사보다 에너지와 포화지방,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잦은 외식과 과식은 과체중과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유의하면서 식사하도록 하세요. 건강한 외식을 위한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적이고 깨끗한 식당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정식, 쌈밥, 비빔밥, 백반처럼 각 식품군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튀김과 같이 기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삶거나 끓인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또한 설탕을 많이 이용한 음식을 줄이고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물이나 달지 않은 차류로 대체하세요. 유기농 식품은 인공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재배한 식물,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동물에서 얻은 식품을 의미하는데요. 식품 첨가물이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암 진단 이후 살충제나 제초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식품을 찾아 드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유기농 방식,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 재배된 채소 및 과일의 영양분 함량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기농 식품의 화학물질의 함량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양분 함량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기농 식품이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이 적다는 이유로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가 반드시 유기농 식품을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신다면 해충에 의한 오염을 주의하시고 기생충에 감염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일반 식품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가열하거나 물에 씻거나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깨끗한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세척한 채소는 약 50%, 과일의 경우 약 33% 정도 잔류 농약의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과일의 껍질을 벗기면 90% 이상의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암 치료 중 반드시 유기농 식품을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소와 과일은 깨끗이 씻은 후에 섭취하도록 합시다. 각종 매체에서 홍삼, 약용버섯, 녹즙 등 다양한 민간요법이 암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대부분의 건강보조식품은 아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 및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으며 모든 암 환자에게 적용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민간요법에 포함된 성분들이 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치료 중에는 즙, 달인 물과 같이 농축된 형태의 민간요법은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민간요법을 과량으로 시도하시다가 간독성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미루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분들의 식사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 외에도 많은 환자분께서 암에 좋은 특정한 음식을 알려달라라는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특정한 음식 한두 가지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치료에 유익한 효과를 얻는다거나 암으로부터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한두 가지의 식품을 과량으로 섭취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모두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좋은 식사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암센터 박진아 영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